건강 매뉴얼 비타민입니다. 네.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들이 정말 당황해서 찾게 되는 곳이죠. 소아청소년과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비타민에요. 예쁘고 건강한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앞으로 키우게 되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비타민 식구들 환영합니다. 노 원장님. 이만기 씨. 자, 그리고 홍진우 씨도 나오셨고요. 자, 김나영. 네. 자, 그러면 비타민 소아청소년과를 특별히 찾아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령의 아빠 남희석 씨. 정세경 씨. 변진섭 씨. 어서 오십시오. 원미연 씨. 그리고 박학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오신 거거든요. 보령이 때문에 정말 이런 병원까지 찾았는데 깜짝 놀랐었다 하는 경험. 동남아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고열로 한 40도가 넘어갔어요, 밤에. 근데 다음날 갔는데 영어로만 하잖아요. 영어를 중2 때 그만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애가 고열인데도 아빠랑은 이제 저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하나는 숙제하는데 2페이지 하는데 밖에를 한 8번 왔다 갔다 해요. 뭐 물도 먹으러. 좀 산만하군요. 산만하구나. 지 아빠랑 똑같아요. 저도 7살 딸인데요. 둘이니까 둘이 막 서로 껴안고 막 신나서 막 뛰다가 이렇게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한 녀석이 이가 이가 부러졌어요. 자기들끼리 놀다가 상당히 머리 과격하게 놀다. 네. 재성이 재준이인데요. 8살하고 6살.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고. 근데 칼싸움 한다고 막 팔 휘두르다가 팔이 한번 뚝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아는 의사 분들한테 연락해 보려고 그러는데 또 희한하게 또 애기 엄마가 어떻게 또 팔 갖고 어떻게 탁 하니까 또 들어가더라고요. 아이 엄마가요? 아이 아빠는 어쩔 줄을 모르는데 엄마가 이리 와, 이리 와. 됐어요? 엄마가 네. 또 운동을 하셔서. 그 유빈이 건강 중에 어떤 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지금 유빈이 4살이고요. 아주 뭐 겉으로 볼 때는 까무잡잡해갖고 너무 건강해요. 근데 건강한 편이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좀 조산을 해서 36주 얘기가 나는데 급성황달이 왔었을 때 그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형광 인큐베이터 안에 예. 들어갔을 때 그때가 가장 가슴 아팠고 야, 아, 역태멘트 2명 사진을 보는 줄 알았어. 이 딸 둘인데 인물들이 오, 야 이것 봐요. 등에 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16살 박승현이고요. 승현이.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둘째 정현이에요. 아이고. 정현이가 딱 한 번 이제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함께 했어요. 예. 첫 방송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섭외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음반을 냈더니 이 요즘 시대는 내 노래가 이제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연락이 와요. 박학기 씨 뭐 시간 되세요? 예, 돼요. 뭐 그럼 정현이, 승현이 다 나오나요? 그래서 예, 뭐, 그럼 정현이만이라도 나오나요? 그래서 애들은 방송을 한 번만 하고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 다음에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저희가 저 회의하고 전화 드릴게요. 과연 소아청소년과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또 이용할 수 있는 과인지 궁금한데요, 권 박사님. 소아청소년은 태어나서부터 청소년, 즉 만 19세까지를 일컫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내과적 질병을 다루는 것이 바로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새아의 아버지고 의사인 저로서도 애들이 아플 때는요, 병원에 갈까 말까 하는 고민으로 밤을 새운 적이 많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의 가정의 비타민인 아이들의 건강, 비타민과 함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소아과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규식 교수. 자, 오늘 소아청소년과 소개를 위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그래도 그 아이들의 그러한 발달 과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아청소년과에서 검사해야 될 그런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이 연령대별 검사 한 살부터 한번 볼까요? 예. 자, 한 살부터 청력 검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 특히 어리면은 그 청력에 이상이 있어도 발견하기가 참 어렵죠.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청력 검사는 간단한 청력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놓치게 되면 인지 기능이나 또 발달, 언어 특히 이러한 데에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발달 지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8개월 정도 돼서도 의미 있는 말을 못할 때 그리고 3세 돼서 문장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그러한 언어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아우, 제법 똘망똘망해졌거든요. 네. 무슨 검사를? 어이구. 요즘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ADHD라고 해서 그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도 그러한 것이 계속돼서 그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성인기에도 결국은 잦은 이직이라든가 직장과 가정에서 역시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친한 언니 그 아들이 이걸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언니 때문에 되게 제가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서 막 그랬는데 완전히 정말 보통 정상 아이들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구분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라고 얘기를 아주 심할 하는데 때만. 좀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이제 보통 그 ADHD라고 그러면 과잉 행동 증후군의 그런 9가지 중에서 한 6가지 이상 되는 경우에 그러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있는 강병기 어린인데요. 쉴 새 없이 뭔가 막 하고 있죠. 그리고 바빠요. 계속 뭔가 움직이고 있고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 이곳저곳을 막 달리거나 기어오른다.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줄을 서 있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강병기 어린이. 예. 아유, 은하 어린이 나옵니다. 은하 어린이. 은하 어린이는 교실을 막 그냥 돌아다녀요. 막 교실을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놀거나 레저 활동이 어려워요. 예. 꼭 잘난 척을 해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해요. 와, 저런 행동들을 하고요. 그리고요, 지나치게 말이 또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끼어들어요. 조기에 발견이 되면 고칠 수는 있는 건가요, 아이들? 물론 이제 치료를 잘 안 받게 되면 70% 정도가 청소년기에도 문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반수 이상에서는 성인기에도 약간의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그런 가정이나 그런 사회에서 문제를 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적당한 그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기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살부터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검사를 성장검사. 특히 그러한 학교 생활과 같은 그런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키가 작거나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병원을 찾아서 그러한 성장에 대한 검사를 조기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성장 속도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란다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같은 나이와 또 성별에 비해서 키가 한 10cm 이상 평균치보다 떨어져 있으면 그럴 때도 이제 성장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또한 그 또래 100명 중에서 3번째 미만으로 아주 작을 때 그럴 때 300분위수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도 그런 성장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변진섭 씨 아드님은 5세고 115cm로서 평균 성장 곡선에서 보시면은 그런 그 나이 또래 한 90, 100분위수 정도로